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고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체인점까지 생겨서 꽤 큰 사업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점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맡고 있어요. 손맛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 가서 말하면 다들 놀라는 나이지만 아직도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국물 끓이고 김치 다지고 반찬 하나하나 손수 만듭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사람들은 식당 아줌마 하면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가 30년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며 읽고 온 모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28살인데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없이 키웠어요. 외동이라 그런지 우리가 유난히 정을 많이 줬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매달 용돈 50, 100씩 넣어줬고 대학교는 서울도 부족해서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하버드까지 못 갔지만 나름 미국 대학 나와서 멀쩡히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만났다 하길래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호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지은이라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래요. 사진도 보여주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희도 기뻤죠. 몇 달 전에 드디어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설레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제일이잖아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했고 저희는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고 갔어요. 상대방 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랐어요. 정말 품위 있게 차려입으셨고 아버님은 대학 교수, 어머님은 피아노 학원 원장이시라더라고요. 지은이 아버님이 인사를 받으시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딸아이가 준호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 어머님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아, 그때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식당이요. 어떤 종류 음식을 파시는지. 네, 국밥집이에요. 순대국밥, 돼지국밥 이런 거요. 그러자 지은이 아버님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러시군요. 그리고 귓속말을 하는데 다 들리게 말하더라고요. 딸 변호사 시켜놨더니 시댁이 국밥집이래. 아이고 참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 뒤로 대화가 좀 어색해졌어요. 식사 중간에 지은이 어머님이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국밥집 하시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고. 네, 그래도 저희는 일하는 게 즐거워서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그때 지은이 아버님이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례지만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이들 결혼 계획을 세우려면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정확한 수입을 말하기도 그렇고 겸손하게 말한 거였는데 그러자 지은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은이가 로펌에서 받는 연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속으로만 씁쓸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이 점점 심해지더군요. 사돈 요즘 뭐 국밥 몇 그릇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요. 딸이 변호사인데요. 시부모가 장사꾼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결혼하려면 식당 접으시고 좀 격식 있게 사셨으면 해요. 아드님도 이제 변호사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저 순간기를 의심했어요. 아니, 우리가 딸한테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뭐가 어때서요? 그렇게까지 무시를 받아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은이 아버님이 준호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이 변호사인데 시댁이 국밥집 하는 걸로 알려지면 좀 그렇지 않겠나요? 딸아이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혹시 다른 일로 전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때 제가 기대했던 건 우리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죠. 그런데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지은이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이 다 까져가며 밑반찬 준비하고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어가면서 일한 게 뭐가 창피하다는 거죠. 더 가관이었던 건 준호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좀 더 평범한 직업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도 좀 그렇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쾅 하고 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누구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해?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들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미국 유학 보낸 게 얼마인 줄 알아? 한 학기에 5천만 원씩 들어갔어. 그 돈을 우리가 국밥 몇 그릇 팔아서 마련했다고.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주는 것도 창피해? 그러면 당장 그만 받아. 준호가 당황해서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닥쳐.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는 지은이 부모님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국밥집이 뭐가 창피해요? 우리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당신들 딸 변호사라고 대단해요? 우리 아들 그 변호사랑 결혼 안 합니다. 남편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테이블에 던지면서 오늘 식사비는 우리가 낼 테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예의상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따라 나왔죠. 그날 밤에 집에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정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 키웠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야?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아들도 너무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저희는 준호한테 용돈을 끊었어요. 카드도 정지시키고 핸드폰 요금도 안 내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카드가 안 돼요. 핸드폰도 정지됐고. 응, 아빠가 다 끊었어.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제가 잘못 말했어요. 늦었어. 내가 우리를 창피하는데 우리 돈을 왜 써? 준호가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준호가 직접 가게로 왔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말실수했어요. 그때 지은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지은이가 저희한테 깊게 절을 하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준호 오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은이 부모님이 저희 식당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체인점이 전국에 15개나 되고 연매출이 수십억 원이라는 걸 알았대요.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랑은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계속 빌었지만 남편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돈 있을 때는 우리를 무시하다가 용돈 끊기니까 다시 와서 빌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결국 준호와 지은이는 헤어졌어요. 지은이 부모님이 몇 번 더 연락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준호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퇴근 후에 가게에 나와서 서빙도 하고 뒷정리도 돕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우리 둘이서 살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우리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를 직원들한테 맡기고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아들 걱정은 그만하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들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가게 일도 좀 줄이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등산을 시작했고 저는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가끔 준호가 엄마 아빠 여행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 너는 내 돈으로 가라고 해요. 냉정한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체인점 오픈식에 갔는데
준호도 따라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시다니.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국밥집 아줌마, 아저씨였을 때도 자랑스러워 했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둘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일본 온천 여행도 갈 예정이고요. 아들은 이제 알아서 살 거예요. 저희가 30년 동안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이제 충분하죠. 요즘 준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저희를 창피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희는 예전처럼 다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결혼 비용도 신혼집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입니다.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 참 아쉽지만 지금이나마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다들 너무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